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이 썩은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미닉 튜브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것은 유형의 군사력에 의한 전투와 함께 정보전과 사상전과 같이 무형의 전투를 같이 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지금의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려 북중로 공산사회주의 대 한미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탱크나 야포, 기관총 등 전쟁 전략 무기들을 소련이 대거 공급함으로써 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거의 북진 통일을 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일사후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미군이 주축이 되었던 연합군이 없었다면 절대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한반도만의 전쟁이 아니라 북중러 대 한미일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휴전 상태이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되지만 이후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되는 도발과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연결되어 전쟁을 고조시켰습니다. 2016년까지 이어져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국군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관진 장군은 무박 4일 판문점 회담을 통해 완승하며 더 이상의 무력 도발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천천히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고조되었지만 판문점 회담 이후로 무력 도발보다는 하이브리드전으로 완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중러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군사력을, 중국은 해군과 드론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고 동시에 정보전, 사상전을 진행해서 우리 체제의 자유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은 많은 간첩들을 이용하여 수많은 자유국가에 침투하였고 정보전과 사상전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이 사상전에는 댓글 조작, 사이버전, 여론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문재인이라는 종북좌파, 친중좌파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좌파들은 꾸준한 진지전, 사상전을 통해 주류 언론을 썩게 만들고 역사 왜곡 등으로 한국 국민의 사상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사상에는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우리나라 산업화를 도와준 일본을 멀리하였습니다. 효순 미선이 사건, 광우병 선동, 반일 불매운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등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던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자연스레 북한과 중국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전이 가열차졌고 한국을 더럽히기 위한 여러 가지 술책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100명이었던 기무사는 2,900명 규모로 대축소되었으며 국가정보원에 박지원을 원장으로 앉히면서 국정원은 거의 괴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간첩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정보사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신상이 다 털리고 우리의 휴민트 정보 수집 능력은 초기화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기 위해 국가부채 400조를 지게 만들었고 가계부채는 신기록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겨우 사업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빚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에너지 정책도 탈원전을 하면서 중국 태양광 패널 및 풍력 발전기를 전국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말에는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며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방안을 모색했던 자가 문재인입니다. 이상한 고려 연방제 통일이라는 반헌법적인 통일까지 모색했던 자가 문재인입니다. 이런 북중러의 편입을 모색했던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
여러 자유국가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썩은 선관위를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2020년 총선을 가볍게 이겨버렸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사법부를 썩게 만들고 결국엔 헌법재판소에는 문영배, 이미성까지 임명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썩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모두 어느 특정 세력이 지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5년간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 모든 곳을 장악하여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민주당은 국민의 극렬한 저항을 예상하여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개헌 시도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있음에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괴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통치를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다 퍼져서 실패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씌웠습니다. 한미일에서 제일 중요한 미 대통령도 바이든, 한국 대통령도 문재인이다 보니 북중러 대 한미일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받게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자유세력의 편입을 원하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을 치러냈어야 하는 엄청난 과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운이 따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중러 대 한미일의 하이브리드전은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볼 수 있는 국가 기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훨씬 무너진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나라 안팎의 상황을 전부 보시며 통탄해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외 국무위원들은 10% 월급을 자진 사회에 반납하였습니다. 게다가 무너졌던 한일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한미일 관계를 더욱 두텁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었고 이것은 필리핀 상륙 작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을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당선되고 2년간 무너질 뻔했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셨고 원전 사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원전 수출, 방산 수출이 재개되었고 여러 나라의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감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를 캐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에서 서버 조사를 하기에 이릅니다. 2024년 10월 서버의 5%만 조사했음에도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대패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정선거의 징후와 맥락을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 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부터 영상기사로 소개합니다. 중간중간 제 해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유통일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이 보시죠.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연단 아래로 이끄는데 유세장은 곧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2024년 7월 14일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연설 중 총격을 받았음에도 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수 결집과 중도 유입을 확실히 하게 되었고 미 대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며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등 세 가지 비전 아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킨다는 3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7가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평화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 국무부는 이틀 만에 VOA를 통해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지 입장과 함께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윤 대통령님께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님의 연설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까지 윤석열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에 발표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일본의 통일 독트린 지지 표명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서 미국의 노예로 전락한 남한의 해방을 위한 해방전선을 얘기하기보다 한반도의 두 국가로 남겠다는 희대의 뻘소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체제가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죠. 그런데 림종석은 9.19 협의 6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수령동지 말대로 통일하지 말고 두 국가로 남자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통일이 그저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난 내 갈 길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그대로 진행시켰고 싱가포르에 국빈으로 방문하여 권위 있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통일 독트린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도 윤석열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에 참석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진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진전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싱가포르 렉처.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재계, 학계 인사 등 4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나아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자유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핵심을 자유와 평화, 번영으로 꼽았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자유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고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면 영내 국가 간 평화와 신뢰 구축 노력이 활성화돼 인태 지역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결국엔 그 무대를 완성해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북중러 세력도 미국의 변화를 깨닫고 9월에는 대규모 중러 해상훈련, 10월에는 사상 최대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은 10월에 그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13,000명을 러오 전쟁에 파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1월에는 김정은이 대대장급 인사를 모아놓고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총력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오호츠크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태평양 합동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포위 훈련에 참가한 KJ-500 조기 경보기, 360도 감시가 가능한 A사 레이더가 장착됐는데 전투기 등 원거리 표적 1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대응용 H-6K 폭격기는 실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 진행 시간은 13시간, 군용기는 역대 가장 많은 125대가 동원됐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체육관이 북한 전역에서 올라온 대대장과 대대 정치 지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정은이 주석단에 등장하자 환호가 터집니다. 김정은은 30분 안팎의 연설 도중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이례적으로 3차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 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갔던 2024년 11월 우리나라 집안 사정이 어땠습니까? 모두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큰 산을 넘어야 할 이 시기에 정쟁에 매몰되어 이재명의 1심 선고만을 기다리고 문재인,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키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까지 탄핵 소추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루즈벨트함에서 잡혀갔던 간첩들이 북한을 제외한 외국인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간첩법 개정안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12월 2일에 간첩법 개정을 거부합니다. 같은 날 예산폭거로 2025년 통일로 가는 프로세스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버렸으니 말 다 했죠. 예산폭거로 석유 시추와 원전을 통한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원전 산업은 원전 수출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북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꿈같던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현재 자유진영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의 자유통일 독트린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 처단과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계몽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이 썩은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정보전과 사상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좌파의 언론 장악으로 사람들이 사상이 이상해져서 김어준 방송 같은 거 보는 국민이 전 국민의 40%나 되는데 이래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전의 한복판에 있고 대한민국 안에 이념 전쟁에서 승리해야 자유민주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염원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기 총선, 미국 헌법과 같은 더 촘촘한 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전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Stand or die, fight!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